2020년 정기사회 문제 풀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평형변조기의 출력 주파수 스펙트럼 옳은 것은 있는데, 평형변조기는 무선에서 송신 파트에서 그 문제를 많이 봤을 겁니다.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가 1MHz고 가정 주파수가 2kHz일 경우에 대역본 몇 kHz냐는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가 하측파다라고 여기를 상측파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변조할 때 기본적으로 평형 변조기로서 하게 되면은 주파수 모양이 반송파 주파수 FC는 프리퀀시의 캐리어인데요. 캐리어, 우리 공항에서 짐을 나를 때 쓰는 캐리어 있죠. 캐리어. 예, 그래서 반송파로 합니다. 그래서 FC가 되겠고, 신호파는 영어로 시그널이니까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송파 주파수인 프리퀀시, 캐리어 프리퀀시가 되겠고, 여기는 시그널 프리퀀시인데, 이게 플러스만큼 더 올라가고 또 마이너스만큼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즉 기본 주파수에다가 플러스 신호 주파수만큼 마이너스 신호 주파수만큼, 그래서 이게 지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 대역폭은 2배의 시그널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2021년도 했던 문제하고 같은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앰프, 즉 증폭기 이야기 되겠습니다. 증폭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증폭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전압 증폭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볼티지의 앰플리파이어죠.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증폭기였습니다. 폭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폭을 크게 하는 게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이렇게 10배, 100배 증폭하다 보니까 약간 소리가 좀 일그러진다 하여는 소리가 좀 째진다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출력의 일부를 부계환, 마이너스 계환해 가지고 마이너스 얼마쯤 다시 이렇게 합치면은 더 좋아지더라. 이게 이제 부계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는 마이너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회로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휴대전화라든지 전화기라든지 TV에 있는 증폭기들이 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출력의 일부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 교환, 피드백, 영어로는 피드백 그러는데, 거꾸로 입력시키면은 이게 이 파트가 없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식에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자세히 설명드릴지 좀 혼동될 때가 있는데, 일단은 큰 맥락적으로 전압 이득이 60dB, 데시벨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원래 이거 있을 때 60dB로 60배 정도의 크기를 증파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0.01만큼 마이너스 교환을 이렇게 거꾸로 건 겁니다. 마이너스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증폭기 이득은 맥락적으로요,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맥락적으로 60보다는 적어집니다.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 이건 정답이 아니고, 우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환이 없을 경우, 피드백, 영어로는 피드백인데, 피드백이 없었을 경우에는 60dB라면은, 피드백이 있을 경우는 그것도 마이너스 피드백이니까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개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원래 이런 경우는 계산할 때 그냥 답이 이건데 이거다 외라 방식 좋고요. 왜냐하면은 6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세 문제 내지 5문제 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대로 암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한번 이해하면 좋으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 개념은, 특히 전압 데시벨 개념은 원래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0 곱하기 로그 10승의 x배를 갖다가 우리가 전압 이득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이라는 말은 여기가 3이란 뜻이고, 여기가 3이란 뜻은 여기가 10의 3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000배의, 예를 봐서는 1000배의 그 전압 증폭률을 가지고 있는 증폭기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겐-걸스키 공식은 뭐냐면은 이 1000배를 갖다가 1 플러스 이 원래 1000배 곱하기 0.01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부견했을 경우에, 즉 전압 증폭률에다가 부견율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값보다는 당연히 적어지는 거고요. 원래 값이 60보다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정답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때 뭐더라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원래 60dB인데 마이너스 교환을 걸었으니까 60dB보다 더 적어지겠지. 두 중에 하나겠네. 20dB 넘으면 적네. 따라서 40이 정답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계산해 보면은 100분의, 그러니까 10분의 1000이 되니까요. 10분의 1000은 10의 2승, 즉 10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다시 데시벨 고치면은 20 곱하기 로그 10의 2승이 되겠죠. 12승. 그러니까 이게 2가 1이 올라오면요, 내려오면은 40dB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로그 공식 계산하든지 이런 거 해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2번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3번 증폭기가 또 문제 나오네요. 증폭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주파 증폭기가, 저주파 증폭기가 있습니다. 우선 고주파라는 의미는 주로 전파를 의미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주파 증폭기라는 게, 저주파는 주로 신호, 소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주파 증폭기니까 전파 소리가 되겠고요. 중하라는 뜻이 약간 약간 약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도 어떤 맥락적 이해를 하면은, 문맥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1번 보시면은 전압이를 증대시켰다. 이게 증폭이 되겠죠. 증폭. 그죠? 증폭이 되겠고, 3번 조절이 되겠죠. 그럼 4번 주파수를 채배한다겠죠. 주파수 채배는 또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지만, 주파수 채배라는 것은 적어도 2배, 4배, 16배로 그 주파수를 약간 멀티플라이, 즉 주파수를 아주 높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높은 주파수를 발생시키지 왜 이렇게 주파수를 높이냐? 처음부터 높은 주파수를 발생시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증배, 채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요. 중하라는 것은 자기 발진에서 우리가 노래방에서 스피커 근처에 마이크를 대면은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이렇게 되면서 하울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폭기에서도 이렇게 낮은 신호를 이렇게 증폭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로의 패턴의 어떤 약간 불안전성으로 이 신호가 약간 이리 오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발진이 나겠죠. 마치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스피커에 대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발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자기 발진이 일어났을 때 중화시켜서 약간 약하게 해서 자기 발전을 방지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AM 송신기에서 완충 증폭기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발진부하고 송신부에 있는 발진부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다시 그려드리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발진 주파수가 수직 발진기가 있죠. 그래서 수직 발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체배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 증폭기가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이제 수정 발진기 크리스탈이죠. 수정형으로 발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체배 증폭기가 있어서 주파수를 2배, 6배, 8배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변조로서 내 마이크 목소리를 증폭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합치는 거 이게 이제 변조가 돼서 이것을 전력 증폭단에서 세게 증폭하여서 안테나를 벌리면은 전파가 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수정 발진기가 주파수가 바뀌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주파수가 바뀌는 것, 즉 발진 주파수 변동 요인이 변동 요인이 원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온도가 바뀌면은 발진 주파수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바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조 항상 온도가 일정한 그릇에다 넣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전압이 바뀌면은 전압이 변동되면은 발진 주파수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일정한 즉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그 부하의 변동 부하에서 전기를 많이 끌어당겼으면은 역시 부하 변동 때문에 발진 주파수가 변동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발진기 회로와 체배 주파수 사이에 완충 중폭기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 완충 중폭기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고 얘는 그냥 증폭이지만 말은 증폭이지만 사실은 신호 그대로 하면서 A급 증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진기를 체배 증폭기로부터 보호하고 완충 지역을 만드는 거죠. 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얘는 참 조용히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진 주파수의 그 변동을 방지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수정 발진기 다음 단이거나 아니면 체배 증폭기 앞단이거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PSK 방식이 드디어 나왔네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변조 뜻은 뭐냐, 그죠? 변조 뜻은 몇 번 반복합시다. 변조라는 것은 전달 거리가 긴 반송파에다가 반송파 캐리에다가 여기다가 내 신호파를 실어가는 게 이제 변조가 되겠고 얘를 갖다 우리가 뭐냐면 이제 변조파라 그러죠. 사실은 변조된 파형을 변조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변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날로그 변조는 변조 방식의 발명 순서에 따라서 진폭 변조가 있고 그냥 영어로 한국말 쓸게요. 진폭 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상 변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M, FM, 이제 PM이 되겠습니다. PM 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은 ASK, FSK, PSK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플러스 아빠는 여러분 휴대폰처럼 QAM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맥락지를 봤을 때 6번 문제는 얘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상 변조가 어떠냐는 문제고요. 그냥 외우시긴 좋겠죠. 저도 정확히는 이 개념적으로는 잘 알려면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변복제로가 비교적 복잡하다고 합니다. 간단한가 봐요. 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이 정도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7번 무선전화 수신기의 충실도가 되겠죠. 충실도라는 의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충실도라는 것은 영어로는 하이파이인데요. 하이파이. 그러니까 음질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질. 원래 음질은 그대로. 그죠? 원래 음질 그대로 음질 충실, 음질 재현도가 높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폭이 일그러짐도 적어될 거고 찌그러진단 말이죠. 위상 찌그러짐도 적어져야 되고 주파수 특성도 좀 넓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FM 라디오가 음질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고요. 정답은 변조도인데 변조다는 것은 얼마나 변조시키냐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신기에서는 변조도가 아니죠. 이건 변조란 말은 아까 말 송신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변조도하고는 관계가 더 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개념은요. 7번에서 이런 문제죠.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수신기를 묻는다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얘들을 아냐는 개념보다는요. 변조도를 아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변조도는 송신 파트인데 이 말만 알더라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첨가했었는데요.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재현한 능력을 우리가 충실도로 합니다. 그래서 수신기의 종합 주파수 특성이나 외율은 왜곡된 비율이거든요. 얼마나 일그러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전파도 성질이 있습니다. 전파도 성질이 있는데 우선 도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기가 통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전기 통하는 입사란 말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반사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 원리가 바로 레이더가 그랬죠. 레이더 같은 경우가 금속 도체면이니까요. 금속면에 전파가 들어오면은 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율이 다른 매질이 입사하게 되면은 유전율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건 금속이 아니라 어떤 매체가 있을 때 어떤 유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 얘와 얘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굴절을 합니다. 굴절은 것은 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매젤이 있을 때마다 속도가 감소를 합니다. 관계없 일정하단 말이 틀렸고요. 이것도 매질과 전파 속도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다. 그 다음에 도전성 있는 매질 내에서는 감소한다. 도전성이 있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매질 내에서는 전파가 감소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바닷물 같은 경우는 일반 물과는 달리 또 소금기가 더 있죠. 그래서 약간 전기 약간 통하죠. 그죠? 그런 경우는 전파가 감소됩니다. 감소라는 말은 이제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잠수함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고래나 초음파처럼 그냥 그 초음파로 잠수함에서 초음파로 소리로 이렇게 하게 잠수함과 잠수함 사이에도 소리로 통신을 하고요. 땅 위에 있는 바다 위에는 여기 해면에 이 초음파를 받아가지고 전파로 바꿔주는 변환기가 있겠죠. 그죠? 변환기가 있어가지고 초음파를 받아서 전파로 바꿔주는,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다른 배하고는 여기까지는 초음파로 교신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파로 교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9번 도약거리란 말은 전파가 뛴다는 뜻입니다. 도약, 영어로 호핑인가 그럴 건데요. 도약한다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건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래 전파의 성질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빛처럼 직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 있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은 이 전파는 여기 있는 곳하고는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전파는 빛과 같이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뭔가가 중계하는 게 있겠죠. 즉, 이리 가가지고 이리 중계하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인공위성이 되겠죠. 인공위성이 되겠는데, 그러면 인공위성 이전에도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아르헨티나하고 아니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아주 먼데 전파가 오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원리는 신이 대기층 이외에 전리층이라 해가지고 여기 한 100에서
150km 상공에 햇빛이 나면은 전기 이온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 이온. 그래서 이걸 짧게 말하면 전리층이라 하죠. 그래서 전리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아래 인터넷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 도약거리라면 도약거리 엄청 길겠죠. 그러면 도약거리를 결정하는 요소로 오른 것은 이제 전리층 입사각과 그 주파수에 따라서 달립니다. 그래서 전리층이 지금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전리층은 주로 D층, E층, F층이라 해가지고 높이에 따라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지구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리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단파가 반사되고요. 주파수 차이죠. 그러니까 2층은 중파가 반사되고 D층은 장파가 반사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가 주로 중파를 쓰거나 단파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배가 보이지 않는 곳끼리 배일더라도 인공위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회절하거나 아니면 전리층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짧아진다는데 이 공식은 바로 이 공식에 의해 그렇습니다. 자, 파장 구하는 공식, 파장을 우리가 남다로 합니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파장을 남다라는 것은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세컨드, 이게 이제 빛의 속도 내지는 전파의 속도죠. 여기를 갖다가 주파수로 나눈 게 파장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파장이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휴대폰 주파수가 약 2.0GHz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여러분 휴대폰 안테나가 아주 짧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경찰차에는 주파수 안테나 너무 크죠. 그런 것들은 주파수가 낮다 보니까 파장이 긴 거죠. 길죠. 그럼 교수님 다 주파수가 높은 게 좋은 것 같는데 왜 주파수를 낮은 거 쓰시나 했는데, 주파수 낮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절이 잘 될 수 있죠. 멀리 갈 수 있잖아요. 주파수 높으면은 보이는 꿈밖에 안 갑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의 정답은 이 공식에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2020년도 정기 사회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